안녕동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한 게 이제 이 7차 시 어떤 분, 요점 전 강의하는데 이거 가지고 쭈루룩 설명을 해주면서 사회복지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사회 생각할 때는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그럼 복지는 뭐냐? 사람들이 개인이 될 때는 자유가 좀 중심이에요. 자유가 중심인데 사회가 있을 때는 사람들끼리 자유가 끝까지 가면 이렇게 나도 자유, 너도 자유. 그럼 요 경계, 요 한계치가 평등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 개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잘 살자,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개념이 복지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헌법의 10조에 나와요.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국회, 정부, 법원, 삼권 분립하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통치구조하고 자유권하고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등권이 초점인 것이 사회복지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 형식적으로 규정해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사회복지법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데 문제는 자, 법과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물화생지라고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천문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물화생지1, 물화생지2 해서 이렇게 8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그럼 뭐라 그러냐? 그냥 자연계인, 인간이 건들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있었던 거. 그게 자연과학이고, 인문과학은 인간이 손을 댄 거예요. 인간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문하고, 경제, 법, 사회, 사회복지, 행정, 전부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럼 왜 과학이란 걸 배우냐? 이렇게 과학적 방법론이 있어요. 방법론.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면에서의 어떤 학문을 구현하고 나타내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적으로 해야 되냐? 그럼 과학적이란 건 뭐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 거를.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이걸 통계를 내가지고 수치화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해봐도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걸 증명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리학이 발생하면 아이스크림을 사는 심리, 소비자 심리 연구, 그러면 설문조사도 하고 통계도 내고 해야 이런 상황, 남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나도 아이스크림을 따라서 먹고 싶은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게 사회과학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뭐 사회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큰 틀 안에서, 범위 안에서 다 있는데 먼저 과학적 연구를 했어요. 이 과학적 연구를 사회과학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과학 방법론은 사회과학이니까 사회학 요런 거를 논문을 과학적으로 쓰는 방법, 객관적으로 쓰는 방법을 사회과학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 이제 됐죠. 법칙 원리, 이 자연 속에 있는 법칙 원리, 실제 있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은 뭐냐? 이게 주관적이지 않다고.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다 보통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리고, 과학은 순수하게 그냥 지식일 수도 있고, 근데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실제적 경험이니까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 누구나 가능해야 돼. 과학은 누구나 실험하니까 증명돼. 나오네. 맞아. 그건 맞아. 실험하니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사회과학은 누구나 이걸 검증하지 못해. 왜? 가족끼리 결혼하면 이런 이게 뭔가 이런 심리 상태가 된다. 그러면 가족끼리 강제로 결혼을 못 시키잖아. 자, 그래서 이 체계화된 것, 지식을 틀로 만들어서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과학적. 이게 체계화가 구조, 틀, 객관적 단계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있는 걸 써. 있는 걸 보고
여러 개 써놓은 거를 모아서, 이게 귀납적인데, 모아서 규칙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론이 돼서 법칙이 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이거를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나와. 네. 이게 과학의 특성이에요. 과학이 갖춰야 될 특성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논리는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야. 항상. 네. 인과관계가. 자, 그래서 결정론이야. 결정됐어. 이런 법칙이 있어.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무조건 발생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돼. 그렇게. 그래서 검증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틀린 검증이 되면 이걸 수정할 수 있어.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OX가 있어. 명확하게. 네. 자, 인간의 삶은 근데 OX가 없어. 어떤 애한테 공부하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공부를.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시켜서 했더니 성적 반드시 오르고, 시험 기간에 해달래. 근데 시험 끝나고 이렇게 계획 짜서 공부할래? 그때 안 한대, 자기는. 이렇게까지 빡세게 하고 싶지 않대. 인생이 이렇게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대. 이게 철학이야.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뭐냐?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 인간이. 지 맘대로 살아. 그런데 사회 현상도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요 3명은 겹치게 가죠. 네. 한 명은 아니더라도. 요거를 발견하는 거야.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런 걸 법칙이라고 규칙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사회현상이야. 네. 그게 객관성인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데, 문제는 자연과학하고 확실히 달라.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 엄마의 잔소리, 애가 아이고 이거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능이 모자라든지 배경 지식이 모자라든지, 이 수많은 가지수가 있어. 네. 물론 자연과학도 이런 가지수가 있는데, 네. 자연과학은 보세요. 요거를 조작을 하고, 이거를 약을 2번 줬다, 한 번 줬다, 3번 줬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머지 이걸 다 통제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 요거를 똑같이 통제를 해. 네. 자연과학은. 네. 근데 사회과학은 이게 통제가 안 되네. 그렇죠. 공부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게 통제가 안 되네. 애가 그런다는데 뭐. 너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런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조작변이라고, 이게 변화하는 원인하고, 이게 통제변화에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네. 훨씬 어려워, 그래서. 복잡하고. 가능성도, 잘못될 가능성도, 엉뚱한 걸로 연구할 가능성도 크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 왜? 자연관계는 이해하겠는데, 저 인간을 모르겠다고. 저 집에 있는 인간 저거 맨날 나한테 이러고, 나한테 맨날 왜 쟤는 욕할까? 하는 인간. 네. 사회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래도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사회과학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사회과학 중에서 사회복지는 뭘까?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적응하지 못한다는 건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 헌법 10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 부적응하는 사람들을 도와. 그게 조직적이고, 사회적으로, 그냥 열심히 사회적으로 도움을 줘. 이게 복지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뭐야? 다 잘하면 해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잘 적응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적응 못하는 걸 적응하게, 부적응을 적응으로 만드는 게 변화예요, 변화. 변화시킨다고. 잘 적응하게. 그래서 인간부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하는데, 저 사람을 돕는데도 그냥 무작정 도울 수는 없으니까 조직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를 만들어주는 거지.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헌법 15조를 바탕으로 해서 평등권, 평등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 평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사회 전체가 발전하죠. 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효과로 보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자원을.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사회가 있는 것이 법이 있다. 그럼 법은 뭐냐? 법은 뭐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께 도와주고 싶어. 이건 도덕이고, 이 도덕을 아주 줄여놨을 때 법.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돕거나 안 돕거나 상관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꼭 지키자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고 추구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와 법으로 제도화시켜. 네. 그래서 법을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권한, 이 법을 만들면 이 법은 지키려고 하고 법 한도 내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어느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돕자 이렇게. 그래서 법제화시키는 거야. 자, 왜요? 법으로 만들어놔야 이게 사회의 규칙의 범위가 되는 거야. 법 자체가. 네. 그래서 규칙, 공동생활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사는 목표, 생각 다 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규칙의 범위가 필요해. 그 규범이야. 규칙의 범위. 그게 사회 규범이야.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걸 이끌어주는 식이 도시지. 이끌어주는 기준이 된다. 이끌어준다. 기준이 역할을 한다. 네.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도덕, 관습, 종교사상의 계율, 뭐 세소고개처럼 이런 거, 10계명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법이 제일 강력하지. 네. 이제 법이 있고 여기에 아마 관습이 있고 이게 법이 있고 관습이 있고 여기 도덕이 있어. 네. 종교적 계율은 또 이런 또 다른 영역이 이렇게. 종교는. 네. 자, 법하고 도덕 뭐라고요? 도덕은 안 해도 돼. 비난만 받는데 요거는 안 하면 처벌받는다고. 네. 근데 도덕은 양심, 법은 행위를 규율하니까 규칙으로 법률로 강제를 하니까 이건 강제를 하게 되고 이거는 강제성을 안 띄어. 그러니까 강제를 한다는 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 유지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이 뭐냐면 법의 최대한 법이 아무리 늘어도 도덕만큼은 안 돼. 도덕을 초과 못 해. 네. 도덕을 아무리 줄여도 법만큼 더 이상 줄지는 않아. 예.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의 생각, 이념, 관념, 사상은 뭐냐? 법은 사회복지 이념이 같아야 사회복지 법이잖아. 법 안에 사회복지를 하자는 이념이, 생각이 강제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간이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사회 속에서 타당한 거, 당연한 거를 법으로 만들어. 이제 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법의 개념이고, 그럼 법이 무엇이냐? 그럼 뒤에 또 나오겠지. 네.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 이게 한목적성이에요. 네. 그러면 목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가 이게 한 목적에 합치돼서 딱 합당하고 합치돼서 딱 맞는다가 한 목적성이에요. 네. 이거를 위해서 법은 안정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법이 정의의 속성으로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이게 머리고 이게 두 다리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네. 두 다리. 그러니까 이 정의는 각자의 그의 몫을, 그러니까 자기 몫을 하는 자유권과 많이 관련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평등도 정의 있어. 평등의 정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책 하나로 네. 어마하게 두껍게 낸 거고. 요 안정성은 무조건 지키라는 거야. 악법도 법이니까. 이거는 맞는 법만 지키라는 거야. 그 조금은 충돌이 돼. 자, 정의는 뭐라고요? 자유롭게. 안정은 뭐라고요? 지켜야 된다고. 이거는 뭐라고요? 법 질서가 가치관이 뭐냐? 이거 뭐를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냐? 그 사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는 헌법 10조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네. 근데 이제 법은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헌법의 전문에 이렇게 전문이 있고 1조, 2조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서 네. 쭈루룩 나왔어요.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 평등, 최고로 발의. 예. 이게 최고로 발휘하면 이게 자유해야 되고 균등한 향상. 요것 때문에 복지가 생기겠지. 네.
동등한 향상. 이것 때문에 복지가 생기겠지. 지향하는 거는 세계평화와 인류경쟁력. 헌법이 지향하는 거. 그걸 하늘에 말하고 있다. 분명. 명확하게 발표하고 있다. 자, 법적 안정성은 뭐라고요? 질서 유지한다고. 네. 안정성이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네. 그럼 지키려면 명확해야 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정성이 안 되니까 쉽게 변경하면 안 되고, 그러면 입법자가 법을 만든 사람이 혼자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네. 실제로 실행 가능해야 되고, 너무 높은 이상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제 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합쳐져서, 이런 것들 합쳐져서 네. 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사회가. 네. 근데 악법이면 자의식이 강한 거죠. 불분명하면 지네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안 지켜도 돼. 그럼 안정성이 안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보면 돼. 가능하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않겠죠. 거꾸로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법의 효력은 뭐냐? 법이 어떤 거를 하고 싶어. 그래서 강제하는데, 어떤 걸 하려고 강제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해줘.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 자유를 좀 제약해도, 그래, 그건 안 할게. 이렇게 하고. 네. 내가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법에 그거 하지 말래. 그러면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걸 사회 구성원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네. 그래야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합의를 해요. 그 국민들이 합의 뭐냐?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국회의원을 뽑아. 네. 네가 내 의사 대표해. 이렇게 뽑은 애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니까 국민의 합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었다. 악법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일단 악법이지만 진수하겠다. 뭐 이렇게 배운다는 거지. 복잡하지. 더 자세하게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것을 지키기로 합의를 해서 합의를 깨트리 없으니까 지키는 게 안정성은 법의 효력이 있어야 안정성이지. 네. 근데 정의는 뭐예요? 맞는 거, 옳은 거, 올바른 거. 올바른 걸 하겠다. 이거는 뭐라고요? 법을 일단 지키겠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은 뭐냐? 사회복지법. 사회복지. 이렇게 사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형태로 강제로 만들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생존권이야. 생존권은 뭐냐? 생명이 존재하면 가지는 권리야.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하고, 이 존이 존재도 되지만 존엄하고,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행복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얘네들이 못해. 그럼 그걸 보조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네. 그런 실천하는 방법들 중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규칙으로, 규범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명문화돼서, 그 문장으로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법이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어? 법 안에? 이걸 배워야 사회복지사가 될 때, 이건 법으로 꼭 지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구나 해서 사회복지사 할 때 사회복지법부터 보는 거야. 사회의 약한 자, 보호를 요하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보유치에 떨어질 가능성, 개연성, 가능성의 퍼센트, 대개는 그렇다. 40%에서 80%. 이런 확률이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배려해. 누가? 국가와 사회가. 국가와 사회의 강제적 의무야. 법이니까 강제 의무.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생성되었으면 혜택을 받아. 어떤 사람이. 네. 이걸 해주라고 강제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얘네는 의무가 되는 거고 국가는 의무가 있는 거고 요 약한 사람들은 권리가 생겨서 나 좀 도와줘 하고 얘기해도 된다고 이제. 네.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쌍을 지니까. 네. 됐어요? 자, 이렇게 1주차 한 주차씩 끊을까요?